네, 안녕하세요. 프로스케어 김창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상 초유로 이제 스키장이 무려 11일 동안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올 시즌에 바쁜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레슨을 좀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 기술 향상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게 좀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스키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필드에서 야외에서는 이제 영상을 찍긴 좀 어렵고요. 이제 제가 여기 운영하고 있는 잠실 실내 스키장을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못 가고요.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혹은 뭐 실내에서 간단하게 스키를 위해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2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키를 위한 스키 기술 향상을 위한 이제 유연성 향상 스트레칭법인데요. 스키는 의외로 사실은 유연성이 많이 필요한 운동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실내 스키장도 그렇고 야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을 강습하고 있는데 강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분 중 하나가 바로 뻣뻣하신 분들이에요. 뻣뻣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좌우 대칭성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생활 습관 같은 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근력이 약한 분들보다 더 강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근력이 중요합니다. 근력이 중요한데 두 번째로 조금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그렇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급 기술로 갈수록 유연성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물론 근력도 사실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지만은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는 유연성 그리고 또 좌우 대칭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저와 같이 스키 기술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또 좌우 대칭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를 위한 이제 스트레칭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발목입니다. 발목. 그래서 이제 그 발목은 스키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키와 신체로 봤을 때 스키에서 스키 장비에서 사실 가장 가까운 관절은 바로 발목과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부츠 안에 숨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발목은 자동차로 얘기하면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타이어 그립이 안 좋으면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자동차 안정성이라든가 조작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상체를 잘 쓰시고 그렇죠. 뭐 고관절이나 이런 부분을 코어를 잘 쓰신다 그래도 발목의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스키를 잘 컨트롤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하셔야 될 부분, 유연성을 향상시켜야 될 부분은 바로 발목입니다. 발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목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발목을 그렇죠.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그렇죠. 발목이 앞으로 굽어지는 각도, 사실 이 각도가 많이 나오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스키 탈 때 이렇게 각도를 많이 나오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발목 각도가 많이 쉽게 나올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강이의 정경각이라든가 그죠 다운을 했을 때 다운 동작 했을 때 그죠 부츠 안에서 정확하게 발목이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발목 각이 이 발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죠. 발목이 사실은 위로 제껴지는 거죠. 제껴지는 각도가 의외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렇죠. 또 옆에서 봤을 때는 또 발목이 사실은 이렇게 롤이 돼야 됩니다. 롤이 그죠.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게 한쪽에 그렇죠. 만약에 뭐 한쪽에 새끼 발가락과 한쪽에 엄지 발가락이 들려서 이렇게 발이 그렇죠. 이렇게 내외반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발목이 유연하게 그렇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발목을 스트레칭 하시는 건데요. 준비하실 거는 간단하게 의자에 앉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는데 신발을 벗으시고요. 자, 한쪽 발을 다른 발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가장 먼저 이제 발목을 위로 당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 당겨주셔가지고, 그렇죠? 자, 당겨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 발목 각이 위로 나오시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되시면은 아래쪽으로 발목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이 신전이 되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발목을 위로 굴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게 저항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발목을 밑으로, 그렇죠? 당겨서 신전을 시켜주시고요. 또 발목을 위로 제껴서 그렇죠. 굴곡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발목이 아래쪽으로도 많이 되지만 위쪽으로의 어떤 저항성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발목을 위로 들어주는 게 약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스키에서 엣징을 가하실 때 발목을 위로 제껴주는 그렇죠. 발목을 굴곡시키면서 사실은 이쪽 앞쪽 정강이 앞쪽에 전경골근, 정강이 근육을 쓰셔가지고 발목을 위로 제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걸 해보면은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발목을 위로 제껴주시고 다시 발목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아래 위로 먼저 움직이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유연하게 발목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좀 더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의자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의자를 약간 돌려서 그렇죠? 여기서 자, 한쪽 발을 그렇죠? 뒤로 빼면서 자, 쭉 해주시고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조금 더 앞으로 빼고 좀 더 그렇죠? 자, 발목을 앞으로 제끼는 느낌이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그쵸 이게 뭐 사실은 햄스트링 쪽이나 아니면은 이 비복근 그쵸 예, 종아리 근육 쪽이 상당히 당기시면서 발목이 쭉 스트레칭 되는 감각을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되면은 반대쪽 그걸 한번 또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좌우 해보시면 분명히 안 되는 쪽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해보면 이게 물론 발목 유연성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이 비복근이라든가 이 가자미 근육이 종아리 근육이죠. 종아리 근육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초씩 반복하시면서 안 되는 쪽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발목에 그렇죠 이 아래 위쪽 앞뒤 쪽이죠 이 아래 위쪽에 유연성을 만드시면은 스키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목을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롤 시켜주는 그렇죠 발목을 옆으로 꺾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자 한쪽 신발을 벗으시고요. 자 발목을 잡으신 상태에서 양 손을 이용해서 발목을 그렇죠 자 안쪽을 들어주시고요. 자 들어서 10초 정도 유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반대쪽으로 10초 정도 유지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발목에 각도가 많이 나오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발목을 사실 이렇게 연습하실 때 발가락은 이렇게 막 이렇게 오므리는 것보다는 발목을 약간 발가락을 살짝 위로 제껴가지고 실제로 엣징을 주는 느낌을 가지시고 힘을 뺀 상태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발목이 그렇죠 이렇게 롤이 생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발목이 그렇죠 새끼 발가락 쪽을 들어주고요. 들어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안쪽이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미네찌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 반대쪽에서 자 여기서 엄지발가락 쪽을 들어주면 아웃 엣지를 사용하는 그렇죠. 여기서 안쪽 발의 바깥쪽 날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막 이런 부분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발목을 좀 돌려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자 이쪽 한쪽 방향 돌려주시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돌려주시고요. 자 이게 됐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신발을 벗으시고요. 자 위로 제껴서 그렇죠 발목을 그렇죠 굴곡시키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 또 아래로 내리면서 발목을 신전 그렇죠 늘리는 거죠 늘려주는 훈련도 한번 해보시고 이 발목이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이제 발목의 피칭이라 그럽니다. 피치를 준다 그래서 피칭인데 이렇게 이제 앞뒤로 사실은 당겨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요 사실은 이게 가장 근본적인 그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스트레칭 중에 하나예요. 발목을 신전시키고 위로 굴곡시키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자 여기 되면은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 쪽을 들어주면서 그렇죠 발목이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꺾이게 다시 마찬가지로 새끼 발가락 쪽을 들어주시면서 발목이 살짝 움직이도록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스키를 신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발목의 롤이라든가 발목이 아래로 움직이는 발목의 피칭을 연습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어느 정도 되시면은 발목을 좌우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발목의 유연성을 만드시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시면서 발목의 유연성, 발목의 어떤 조작감이 확실히 좋아지시는 걸 느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발목에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고관절을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의 상체, 바디 코어와 하체, 다리, 레그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중요한 조인트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관절인데요. 자동차를 얘기하면 이제 트랜스미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어 변속기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함으로써 스키를 타실 때 주로 이제 다리가 사실은 스키를 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리가 만약에 이렇게 안쪽으로 비틀어지는 거죠. 예. 내선이죠. 이렇게 안쪽으로 비틀어지는 역할, 혹은 바깥쪽으로 비틀어지는 역할, 그렇죠. 외선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렇죠. 약간 안쪽으로 꺾이는 내반, 그렇죠. 바깥쪽으로 꺾이는 외반 이런 동작을 할 때 사실은 고관절이 많이 이렇게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결국은 또 비틀림과 그렇죠. 꺾임이 같이
작용하는 게 바로 고관절이기 때문에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으셔야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꺾이고 많이 비틀리는 이제 쇼턴 같은 경우 그렇죠. 특히 급사면 쇼턴 같은 경우는 몸이 많이 비틀리고 많이 꺾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이 비틀려서 외양 자세가 나오고 많이 꺾이면서 외경 자세 그러면서도 이제 바깥발 하중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하들이 그렇죠. 부하들이 혹은 또 이 작용 범위가 많이 작용하는 게 바로 이제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스트레칭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마저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고관절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서 그렇죠. 고관절의 유연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관절은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자세한 건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하는 스트레칭은 사실은 여기서 자 스탠스를요. 자 이렇게 넓혀가지고 살짝 앉아서요. 자, 자기 어깨 넓이 한 2배 정도 넓혀가지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그렇죠? 움직이면서 고관절을 풀어주는 걸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게 좀 되면은, 그렇죠?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고관절의, 그렇죠? 안쪽, 그렇죠? 내전근 쪽을 제가 이제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넓혀서,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되면 내전근 쪽에 많은 부하가 걸리면서 고관절 쪽에 상당히 그렇죠 근육이 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자 풀어주면서 고관절 쪽을 풀어주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요가 매트를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고관절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신발을 벗고 이제 올라가셔서. 사실은 이제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시기 전에 약간 이제 몸풀기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자 누우신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누우신 상태에서 자 양쪽 발을 가볍게 넓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관절이 쫙 열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다시 양쪽 발을 닫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양 발끝이 닿게 하시면은 고관절이 이렇게 약간 닫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고관절을 열어주고요. 열어주게 되면 편하죠. 다시 닫아주면 약간 이제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관절을 열어주는 거는 이제 스키에서의 이 안쪽 발이 바깥쪽으로 이제 피보팅되는 외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다시 고관절을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은 그렇죠. 바깥쪽 발이 안쪽으로 피보팅되는 그렇죠. 내선되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절의 어떤 그렇죠. 워밍업을 좀 하시면서 고관절이 본격적으로 스트레칭 되기 전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하시고 사실 이 부분 자체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쭉 해서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다 보면은 고관절에 조금 그렇죠. 좀 가동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몸을 푸시고요. 자, 기본적인 이제 고관절의 워밍업이 끝나시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관절 쪽의 안쪽,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전근을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전근 쪽이 유연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아웃 엣지를 사용하실 때 혹은 인 엣지를 사용하실 때 다리가 피봇되는 게 이제 부하가 없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볍게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펴주시는 겁니다. 펴가지고 그렇죠. 자,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펴주시게 되면은 이쪽 이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 쪽이 상당히 그렇죠 부하가 느껴지는데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옆으로 기울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내전근 쪽에 부하가 그렇죠 약간 증가하면서 조금 내전근이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 이 자세로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자, 유지하시고 또 이렇게 되면은 다시 반대쪽 또 마찬가지로 자, 왼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한쪽이 분명히 잘 되는 쪽이 있고 저도 사실은 이 왼쪽은 저도 좀 뻣뻣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저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비해서. 자,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자,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내전근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제 종아리 쪽,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 가자미근 쪽도 약간 좀 이렇게 긴장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은 조금 더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자, 반대쪽으로 도셔 가지고요. 그렇죠. 자, 돌아와서 자, 허리를 펴주면서 자, 이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무릎을 완전히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사실은 이 고관절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좀 덜해요. 그래서 약간 무릎을 펴셔서 무릎을 약간 90도에 가깝게 만드신 상태에서 자, 여기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쪽 고관절 안쪽이 그렇죠. 조금 부하가 걸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하셔가지고 자, 고관절이 그렇죠.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죠. 고관절이 외선되고 외반되는 그렇죠. 바깥쪽으로 비틀어지고 바깥쪽으로 약간 그렇죠. 꺾이는 뒤집어지는 그런 유연성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되면은 10초 정도 유지하시고요. 자, 돌아와서 다시 자, 왼쪽. 자,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죠. 많은 부하가 안 걸려요. 그래서 조금 물론 이제 잘 유연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90도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다리를 좀 구부리시지만은 좀 되시는 분들은 다리를 그렇죠. 약간
90도에 가깝게 만드셔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은 조금 더 이쪽 안쪽의 내전근도 그렇고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틀어지면서 이쪽 고관절 쪽이 틀어지면서 스키로 왔을 때 조금 그쵸 아웃 엣지를 사용하는 느낌이 그쵸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그쪽 아웃 엣지를 사용할 때 유연하게 그쵸 작용하는 그런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10초 정도 유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자 많이 하는 연습인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양쪽 다리를 펴시고요. 자, 한쪽 다리를 그렇죠 쭉 이렇게 옆으로 하시게 되면은 자 이쪽 고관절 쪽이 그렇죠 안쪽으로 그렇죠 예, 비틀어지는 내선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죠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이쪽 유연성을 기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키를 하시면서 피봇 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피봇이 안쪽으로 가면서 바깥발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피봇이라든가 혹은 이 바깥발이 안으로 엣지를 세우는 그렇죠 예. 그런 내반의 동작에 대한 어떤 유연성,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시는 걸 느낄 겁니다. 자, 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렇죠 고관절이 조금 사실 이게 안쪽으로의 어떤 고관절 유연성은 상당히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되시고 조금 되면 이 다리를 좀 펴서 그렇죠 마찬가지 다리를 조금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완전히 이렇게 뒤로 했다가 좀 되면 약간 90도에 가깝게 하시면 조금 더 고관절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그렇죠 고관절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죠 고관절 다리가 하체에 어떤 내선이나 내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연성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되면 이제 여기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그렇죠 올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같은 방법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대쪽도 자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되면은 다리를 올려가지고 길게 10초 정도 유지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이렇게 다리를 또 바꿔서 그렇죠. 여기서 반대쪽 하시고 다리를 올려가지고 그렇죠. 자, 몸을 조금 반대로 이렇게 트위스트 해주면은 조금 더 부하가 많이 걸릴 거예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 스키 타실 때 외향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고관절도 그렇고 허리에도 약간 더 그렇죠. 예,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른발도 자 여기서 이쪽 고관절 유연성도 하지만은 여기 상체를 조금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하게 되면 약간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조금 더 하체와 상하체가 비틀어지는 외 향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고관절에 대한 유연성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골반 유연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사실 골반이라 그러면은 유연성보다는 바른 자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골반이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약간 고관절이 붙어 있는 약간 위쪽 뼈 자체를 이제 골반이라 그러죠. 근데 골반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스키어의 무게 중심은 대부분 이 골반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센터 오브 매스, 그렇죠? 무게 중심점 혹은 컴이라 그러는데요. 이 무게 중심점이 그렇죠? 옆에서 봤을 때 그렇죠? 바르게 약간의 정경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세를 잡으셨을 때 이렇게 풀이 있잖아요. 이렇게 풀을 만약에 등에 댔을 때 그렇죠? 골반이 적절하게 정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머리부터 어깨 이 골반이 같이 골반이 이 각이 그렇죠? 골반이 이렇게 풀에서 봤을 때 그렇죠? 제가 지금 뒤통수가 붙어 있죠. 어깨도 붙어 있고요. 골반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골반이 이렇게 정경이 만들어지면서 골반 각이 뉴트럴하게 중립되게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정경각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사실은 이제 스키를 타시기 전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바르지 않은 자세로 인해서 특히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요새 같은 경우 이제 등에 그렇죠? 등이 보면 여기서 옆에서 봤을 때 골반이요. 예,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골반이 뒤로죠. 뒤로 이렇게 후굴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이제 후굴 같은 경우 이제 후굴 내는 부분이 많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앞으로 이렇게 과신전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보면 스키 탈 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요.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 너무 사실은 이렇게 후굴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등이 굽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키 타실 때 등에 통증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렇죠 후굴이 돼 있으면은 너무 이 무릎 각도가 많이 나오고 상체가 이렇게 골반이 뒤로 가다 보니까 상체가 자꾸 뒤로 제껴지는 그 모멘텀이 자꾸 회전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너무 이렇게 후굴되면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너무 정경으로만 앞으로만 하중이 가기 때문에 스키가 탑 쪽에는 하중이 가지만 테일 쪽에 하중이 안 가기 때문에 상당히 스키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골반이 후굴되면은 계속 상체가 뒤로 제껴지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건 저속에서는 뭐 아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카빙처럼 빠른 스피드로 가고 리바운드가 많이 생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골반이 후굴되기 때문에 자꾸 스키만 도망가고 몸이 뒤로 빠지면서 뭐 위험한 경우, 밸런스가 깨지거나 혹은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이 그렇죠. 이 요추가 이제 이 허리뼈가 꼬리뼈 쪽이죠. 엉덩이뼈 쪽이 너무 과신전돼서 너무 이렇게 그렇죠. 힙을 약간 뺀 상태로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골반 이게 사실은 여성분들 같은 골반을 빼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이 하이힐을 신다 보면은 이 발목이 이렇게 펴져서 그렇죠. 펴져가지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아요. 펴지다 보니까 다리가 뒤로 빠져요. 뒤로 빠지면은 반대로 그렇죠. 이 상하체는 제가 상하 보완적인 동작을 한다 그랬죠. 그럼 상체를 앞으로 숙이시려는 경향이 그렇죠. 엉덩이 뼈가 뒤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세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스키에서 이 복숭아뼈 아래 정도의 약간 앞쪽 정도의 하중이 실려야 되는데 이쪽에 하중이 못 실리고 계속 이렇게 발이 까치발이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키에 강한 하중을 제대로 못 주고요.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계속 불안정한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세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키 타실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뭐 너무 그렇죠? 운전하실 때 의자를 뒤로 빼게 된다. 뒤로 빼게 되면 자꾸 등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골반이 후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너무 또 반대로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높은 힐을 신게 되면 이게 그렇죠? 이 발목이 펴지면서 이 하체가 뒤로 빠지면 상체만 앞으로 숙이게 되는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일단 신체에 기본적으로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자세들은 스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골반의 이제 자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가에서 나오는 이제 고양이 자세, 소자세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매트를 갖고 오셔가지고 옆으로 이제 자 이렇게 살짝 엎드리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을 위로 쑥, 그쵸? 둥글게 말아주는, 그죠? 소자세를 만들었다가 반대로 골반을 밑으로 내려주는 고양이 자세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반이, 그쵸? 골반이 후굴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쵸?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 고양이 자세를 만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쵸? 골반의 과신전, 그렇죠? 예, 요추가 과신전돼서 그렇죠?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시는 분들은 그렇죠? 약간 소자세를 만들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주는 훈련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고양이 자세로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자 반대로 소자세로 한 10초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이 골반의 모양을 바르게 뉴트럴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도 되고요. 또 사실은 나쁜 자세로 계속 생활하시다 보면은 근육이 한쪽이 너무 그쵸 늘어나고 한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나쁜 자세로 가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소자세로 한 10초 정도 하시고요. 자 고양이 자세로 한 10초 정도 유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그렇죠. 뭐 스키 탈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죠. 이 골반이 뉴트럴하게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기본적인 게 되시면 이제 조금 이제 엎드리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팔꿈치 앞에 대시고 팔꿈치를 살짝 펴주시게 되면은 골반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등이 뒤로 제껴지는 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 이제 골반이 후굴되시는 분들 그렇죠. 골반이 앞으로 뒤로 눕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좀 여기 힘들다 싶으면 이 정도만 팔꿈치 이 정도만 그렇죠. 자, 해서 좀 내리셨다가 마찬가지로 자 되시면 여기서 이 정도 일단 해보시고요. 또 잘 되는 분들은 팔꿈치 살짝 펴면서 자 뒤로 제껴가지고 자 등뼈가 쫙 펴지도록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골반이 후굴되는 자세가 조금 수정이 됩니다. 자 반대로 그렇죠. 골반이 그렇죠. 요추가 과신전돼서 골반이 너무 앞으로 그렇죠. 빠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 뒤로 누우셔가지고요. 자 누워서 그렇죠. 제가 마이크가 있어서 약간 불편한데 마이크 좀 뺄게요. 자 한쪽을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자 몸을 당겨셔가지고 등을 둥글게 말아주는 훈련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본인이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겨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자 천천히 펴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다시 자 본인이 아프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등을 둥글게 말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소자세와 비슷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골반을
뉴트럴하게 만들면은, 그렇죠. 기본 자세, 뭐 사실은 스키에서도 여러분들이 골반을 뉴트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옆에서 보셨을 때 골반이 이렇게, 그렇죠. 뉴트럴하게 돼야지 골반이, 그렇죠. 훅을 대거나 혹은 너무 과신전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눕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는 사실은 스키에서도 상당히 전후 밸런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면 몸이 뒤로 제껴지고 너무 아프게 되면 앞으로 쏟아지니까 전후 밸런스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요가 자세 혹은 이제 스트레칭 자세를 통해서 사실 이거는 유연성보다는 바른 자세, 골반의 바른 자세를 만들어야지만 이 스키의 무게중심이 위치한 골반을, 그렇죠, 뉴트럴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인 스키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제 허리 쪽의 유연성입니다. 허리 쪽의 유연성인데, 이제 척추뼈들이 쫙 있죠. 이렇게 척추뼈들이 쫙 있으면은 그 척추뼈들이 얼마만큼 잘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키 자세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이제 허리가 사실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경이 있겠죠. 그렇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정경 자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체가 옆으로 틀어지는 외향이 있죠. 외향. 그렇죠? 외향이 있고요. 또 상체가 옆으로 꺾이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그래서 외향경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스키를 타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바로 이제 외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상체가 이렇게 약간 틀어지는 거죠. 상체의 방향이, 그렇죠? 상체가 틀어지면서 상하체의 방향이 약간 엇갈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런 연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매트 위에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벽을 이렇게 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체, 자, 양팔을 옆으로 펴셔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상체를 틀어줘 보시는 거예요. 틀었을 때 저는 지금 벽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벽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벽을 짚을 수 있게 다시 돌아오셔서 반대쪽으로 틀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벽이 짚을 수 있게. 근데 이제 여기서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이제 보면은 일단 다리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다리가 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그렇죠, 효과가 덜하니까 양쪽 발을 벽에 붙인 땅에 붙인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틀어보세요. 잘 되시는 분들은 이게 뒤에 있는 벽이 손에 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 천천히 돌아오시고, 이게 사실은 허리 쪽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근육이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자, 다리를 바닥을 떼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쪽이 잘 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이, 저 같은 경우도 왼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왼쪽을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스키는 사실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양쪽을 뭐 고르게 하시다가 점점 좀 안 되는 쪽이 있으면 안 되는 쪽을 되게 만드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해보시면은, 자, 천천히, 자, 오른쪽 한번 해보시고요. 자, 돌아와서, 자, 이쪽은 좀 편해요. 저 같은 경우도 다시 마찬가지로, 자, 왼쪽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왼쪽이 사실은 비틀어지는 게 조금 부하가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은 조금 더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좀 많이 연습해서 왼쪽 부분에 대한 외향이죠. 이 왼쪽 부분에 대한 이렇게 대한 외향은 사실은 오른쪽 턴을 할 때, 우회전할 때 제가 왼쪽으로 대한 외향이, 그렇죠,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대한, 그렇죠, 이건 사실 이렇게 외향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뒤로 틀어준다는 얘기는 왼쪽 턴에 대한 제가 오른쪽 외향을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고요. 다시 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턴에 대한 왼쪽 외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틀어서 천천히, 그렇죠, 틀어주게 되면 상하체가 비틀어지는데 생각보다 이게 몸에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마시고, 뭐 처음에는 이렇게 한 옆에 정도, 그렇죠, 한 옆으로 한 45도 정도만 돌려보시고요. 또 되면은 돌아와서 또 옆으로 45도 정도 돌려봐가지고, 그렇죠, 점점 가동 범위를 늘려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벽이 있다 생각하면 벽을 90도 짚을 수 있도록, 그렇죠, 마찬가지로 짚을 수 있도록 하시면, 마찬가지 짚어서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죠.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다시 돌아왔다가 벽을 짚어서 10초 정도 유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외향에 대한 유연성, 허리 유연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외경에 대한 이제 유연성을 만드셔야 돼요. 뭐 외경이란 거는 말 그대로 바깥쪽으로 몸이 꺾어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쪽이 분명히 잘 되는 쪽이 있어요. 뭐 이거 연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체조하실 때 양팔을 펴시고요. 천천히 옆으로 한번 꺾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중요한 게 허리가 이렇게 골반이 나오면 안 돼요. 골반이 같이 꺾이면서 외경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 자, 천천히 들어왔다가요. 다시 와서 한 번 더. 자, 이쪽 허리를 짚어주면서 허리가 들어가야 돼요. 허리가 들어가면서 외경 쪽, 바깥쪽으로, 그렇죠, 하시면서 약간 체중을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조금 더 스키의 이미지가 되겠죠. 해주시고, 자,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허리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스키 탈 때 이게 허리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지만, 그렇죠, 이 오른발에 엣지가 서는 느낌이 들겠죠. 또 돌아와서 다시 천천히 들어왔다가 다시, 자, 왼쪽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제가 외경을 잡아준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스키 탈 때 우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자, 잡아주시고 다시 마찬가지로 자, 천천히 오른쪽으로 외경을 잡았다는 얘기는 제가 좌회전을 한다는 느낌이죠. 이렇게 되시면 이제 양팔을 위로 모으셔서 천천히 같이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부하가 많이 걸려요. 오시고 그렇죠. 옆으로 천천히. 자, 마찬가지로 자, 자세를 만드셔가지고 뭐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옆구리 쪽이 자, 충분히 늘어나고 그렇죠? 반대쪽 허리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도록 유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와서 자, 왼쪽 옆구리가 펴지게. 그렇죠? 이건 제가 이제 왼쪽 턴을 한다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이제 외경을 잡은 거죠. 돌아와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연습이 아니니까 스키 타시기 전에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스키 타면서 좌우 밸런스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외향에 대한 유연성이죠. 허리의 외향에 대한 유연성과 허리의 외경에 대한 유연성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이제 합쳐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매트 위에 살짝 앉으셔가지고요. 앉아서 자, 옆에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자, 양발을 그렇죠? 양발을 그렇죠? 이렇게 약간 한쪽은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여성분들이 앉는 자세를 만드셔가지고 조금 저도 많이 연습하는 연습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몸이 자꾸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울라 그러죠. 요거를 자, 그렇죠? 한쪽 손으로 자,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고 왼손으로 약간 왼쪽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약간 왼쪽으로 약간 외양을 잡아주고 외경을 잡아주는 이미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럼 옆구리가 쫙 그렇죠? 압축되고 오른쪽 옆구리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요거는 외향뿐만 아니라 약간 외경을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의 약간 스트레칭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쪽에 좀 자세 교정도 많이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저도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자, 돌아오게 되면은 자, 반대쪽 여기서 자, 마찬가지 여기서 자, 잡으시고 그자 왼손은 자, 왼쪽 무릎 위에 오른손은 오른발의 뒤꿈치를 잡으시고 약간 외향, 외경 잡아가지고 쭉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쪽이 많이 그렇죠. 외양경이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 더 허리의 유연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10초 정도 유지 한번 해보시고요. 또 잘 되면은 저도 사실은 오른쪽 턴할 때 왼쪽에 외양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쪽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 그 저의 이 왼쪽 허리 그쵸 엉덩이가 안 뜰 정도로 많이 유연성이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자,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으시고 왼손으로 왼발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조금 요 팔을 약간 의지하셔서 약간 돌려서 비틀어준다. 돌려서 약간 비틀어준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조금 더 스키에서의 필요한 물론 이제 허리 유연성도 많이 사실은 도움이 되지만은 약간 고관절도 그렇죠. 고관절이 약간 그렇죠. 이렇게 고관절이 약간 안쪽으로 틀어지는 그렇죠. 약간 그렇죠. 예, 내선되고 약간 고관절이 약간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그렇죠. 외선되는 그런 유연성도 같이 길러질 것 같습니다. 자, 틀어서 마찬가지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자, 되면은 또 돌아와서 반대쪽 그렇죠. 자, 틀어서 그렇죠. 지금 해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이게 외양경을 잡아주는 이미지, 허리의 이미지는 상당히 편해요. 이제 왼쪽 턴은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 해봤을 때는 자, 왼쪽으로의 어떤 외양경을 잡아주는 허리의 유연성, 이쪽 오른쪽 턴할 때죠.는 확실히 조금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쪽을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의 외향, 그렇죠? 외경 그리고 또 허리에 외양경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고속턴에서 그렇죠? 고속의 어떤 뭐 급사면 쇼턴이라든가 혹은 고속의 카빙턴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허리에 조금 더 이 척추 각이 좋아지기 때문에 척추의 어떤 그런 외향이라든가 외경이 잡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스키 타실 때 밸런스라든가 조작이 좋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유연성은 바로 여러분들의 목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목에 대한 유연성. 아니 뭐 스키에서 목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사실은 이 스키 타시면서 이 머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신체 기관 중에서 머리가 보통 한 8kg 정도 되는데요. 8kg에서 10kg 정도 된다 그러는데 볼링공 하나 정도의 무게를 저 머리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볼링공 정도. 그렇죠? 이 볼링공이 그렇죠?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볼링공이 모멘텀을 많이 받게 되는데 스키를 타시면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머리에 대한 유연성은 머리에 대한 그렇죠 좌우 이게 얼라이먼트죠 얼라이먼트 그렇죠 좌우 어떤 그런 대칭성은 카빙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빙턴을 하실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턴이 가셨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외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왼쪽으로 턴을 합니다. 그럼 머리가 사실은 이렇게 수직으로 서거나 살짝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약간 오른발에 조금 더 하중이 들어가는 거에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죠? 한쪽은 잘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대쪽 제가 우회전으로 만약에 카빙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제가 외경 자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좀 약간 마찬가지로 여기서 머리의 각이 약간 왼쪽으로 살짝 약간 갸우뚱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그렇죠? 8kg 정도 되는 무게가 이 무게 중심 지점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는 모멘텀이 작용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쉽게 깨지는 그렇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의 어떤 그렇죠? 이 좌우 그렇죠? 얼라이먼트, 밸런스를 좌우 대칭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턴을 하시다 보면 사진 같은 거 찍어보면은 한쪽은 분명히 이렇게 머리가 잘 세팅이 되는데 한쪽은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머리도 그렇고 척추뼈가지의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거죠. 이제 골반이 약간 삐뚤어지면서 골반이라든가 척추뼈 삐뚤어져서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뭐 그런 병원 같은 데 가서 교정도 하셔야겠지만 스키 타시면서 좀 도움이 되려면은 자 머리를 그렇죠 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 머리를 자 이쪽에서 손을 올려서 잡으신 상태에서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눕혀주시는 거예요. 눕혀주면은 마찬가지로 그렇죠 잘 되는 쪽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오른쪽으로는 잘 돼요. 이건 이제 왼쪽 턴할 때 어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만약에 반대쪽 이쪽 하시게 되면은 그렇죠 한 대는 이쪽은 사실 저도 좀 약간 뻑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렇죠 오른쪽 턴할 때 왼쪽으로 앵귤레이션 외경을 만들 때 머리가 자꾸 이렇게 눕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리를 잡으셔가지고 자 이 이미지가 머리를 당겨서 그렇죠 이 오른쪽 귀를 오른쪽 어깨에 붙여준다는 이미지로 그렇죠 머리와 목뼈죠 목뼈 쪽을 자 스트레칭하면서 좌우의 대칭성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겁니다. 또 돌아오시고 또 한 번 더 마찬가지로 자 손을 올려서요 자 머리를 옆으로 당기면서 자 왼쪽 귀를 왼쪽 어깨에 붙여주는 느낌으로써 머리의 얼라이먼트 대칭성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스키를 타실 때 훨씬 더 특히 카빙턴이라든가 뭐 급사면 쇼턴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이제 그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보시기 때문에 거북목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렇게 풀이 하나 있어요. 네, 풀이 있는데 자 풀을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자 등뼈에 댔을 때 자 좋은 자세가 만들어지려면 자 저희 뒤통수 어깨, 엉덩이가 다 닿아야 됩니다. 근데 거북목이 되시는 분들 자꾸 이렇게 앞이 이렇게 쏟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목이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말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이렇게 되셔야지만 되는데 목이 자꾸 앞으로 나오면서 그렇죠? 이 8kg 정도 되는 무게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밸런스가 앞으로 쏟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스키ing에서도 이 목이 앞으로 쏟아지는 약간 거북목이 되는 거를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자 양손을 이렇게 자 모으셔가지고 턱에 대시고 그렇죠. 이 맥켄지 운동법이라 그러는데 자 최대한 뒤로 당겨 보시는 거예요. 자 밀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10초 정도 유지하시고요. 자 마찬가지 다시 한 번 더. 자 위로 밀면서 자 이렇게 되시면은 이 원래 목이 이렇게 C자 커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자 목이 돼버리면 이제 거북목이라 그러는데 뒤로 이렇게 제껴서 10초 정도 유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목의 C자 커브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양손에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최대한 위로 제끼면서 미셔가지고 목이 그쵸? 조금 더 어깨 쪽에 붙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뿐만 사실은 근데 이렇게 거북목이 나오는 원인이 목만 앞으로 가서가 아니라 등이 또 이렇게 견갑골 쪽, 이 어깨뼈 쪽이 상당히 이렇게 앞으로 구부면 또 이 거북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은 거북목을 수정을 할 때 사실은 목만 할 게 아니라 견갑골, 어깨 쪽을 같이 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게 약간 닭 운동이라 치킨 운동이라 그러는데 이 상태 최대한 뒤로 잡혀서 그쵸 이렇게 견갑골 쪽을 펴주는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게 좋다 그래요. 다시 천천히 돌아왔다가 그쵸?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자, 양팔을 옆으로 넓혀서 그쵸? 최대한 뒤로 제껴주고 그쵸? 목을 뒤로 제끼게 되면은 목뿐만 아니라 조금 더 견갑골 쪽도 같이 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10초 정도 하셔서
훨씬 더 그렇죠 단순하게 그렇죠 단순하게 목만 밀었을 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조금 더 이 견갑골 어깨라든가 이런 삼각근 쪽을 좀 더 펴줘서 승모 쪽을 펴줘가지고 좋은 자세를 만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실 때 옆에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좋은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서 목이 앞으로 가거나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쁜 자세이기 때문에 밸런스 자꾸 깨지고 그렇죠 좀 더 자기가 힘을 주고 싶은데 큰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이제 뭐 1월 3일까지 저희가 스키장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스키를 위한 스트레칭법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 스키가 상당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어렵고 이제 그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 조작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밸런스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좋은 자세 혹은 유연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스키를 타시기 전에 상당히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좌우 대칭성 같은 걸 연습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스키장 가셨을 때 훨씬 더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렇죠 좀 더 쉽게 그렇게 기술 향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제가 좋은 레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